하겠습니다. 네. 놓거나 이번에 만화를 여러분 잠깐만요. 지난번에 카톡을 주셨었는데요. 자, 행축이요. 흰색이스 목사님 행축은 자개고요, 그죠? 자, 행축과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은 모자력이죠? 네. 예.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고요. 자, 종축 자체는 자, 자손 밀도예요. 자손 밀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종축과 만나는 교점. 종축과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잔류작이죠. 네, 잔류작이. 잔류작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신동원 선생님도 하나 틀리셨어요. 저 두 개 다 틀렸어. 네?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 진짜 그 기출문제 있어요. 자격증 기출문제 있고요. 예. 시험 보시는 중간에 문제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면 또 면도 오실까봐 그냥 지금 반장님 도넛 주신 신경을 좀 흘려못 봐요 지금. 영남이요? 뭐라며요? 야, 내가 지금 먹어야겠어. 지금 먹어야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진짜 안 드시면 제가 먹으려고 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자 녹화되는. 녹화 누르셨어요? 녹화 눌렀어요. 아이고. 녹화 누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요? 네. 예. 아이고 내가 잘못 치는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물론 수학적으로 들어가기도 할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년 봄에 있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 일단 자격증 시험에 관련되고 있는 이제 그런 함께들을 자 보여드리고 해서 오늘 조금 가볍게 그러나 볼게요. 자, 갑작스럽게 여러분. 자, 오늘은 자 단위 보실게요. 단위 보실게요. 자, 기자력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요, 암페어 턴이죠. 그죠? 네. 여러분, 요 T라고 하는 것은 감은 횟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기자력의 단위가 뭐냐라고 나와가지고 암페어 턴이 없고 암페어가 있어도 그게 답이에요. 단위. 예.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서 자, 그래서 기자력에 대한 단위가 암페어 턴이기도 하고 뭐예요? 예. 암페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자속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은요 웨버죠. 예, 웨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실게요. 자, 여러분 B라고 하는 게 얘가 뭐냐면 얘가 자속 밀도죠. 그래서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은요 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은 단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예. 자속 밀도에 대한 단위는 뭐라고요? 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요. 제해갖고 자, 자와의 세기. 자, 자와의 세기에 대한 단위는 뭐예요? 얘에 대한 단위도 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예. 눈에서 지금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 자와의 세기 생각해. 자와의 세기는 자 진공 투자율의 자
비투자율 마이너스에 대한 이것이기 때문에요. 요 전체가 투자율에다가 자기랑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와의 색이나 자손밀도나 같다. 거의 같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와의 세기는 뭐다? 웨버/per 제곱미터이고 자손밀도에 대한 단위도 뭐예요? 웨버/per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거. 자, 첫 시간은 단위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자 현재 이 중에서 있잖아요. 요 자손밀도에 대한 단위를 물어보는 경우 상당히 많았고요. 자와의 세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기전력에 대한 단위나 기자력에 대한 단위 자 봐주시고요. 자, 자속에 대한 단위 웨버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요. 요 작에 대한 단위가 뭐예요? 작에 대한 단위가요. 암페어 턴퍼 미터죠. 자, 여기 전기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단위는 자, 볼트퍼 미터인데 요거를 힘을 뭐로 나눠주는 거냐면요. 전기량에 대한 단위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전기에 대한 단위가 볼트퍼 미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전기에 대한 단위를 물어봤었을 때 뉴턴 퍼 쿨롱 해갖고 그것도 뭐가 된다? 전기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에 대한 단위도 뭐가 될까요? 이 작에 대한 단위는 자 뉴턴 퍼 뭐예요? 웨버라는 얘기죠. 자, 지금 어떤 단위에 관련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니 사람이야. 저는 귀신을 안 무서워요. 예, 사람이 무섭죠, 그죠? 네. 여러분, 자 전기에 대한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고, 자 볼트 퍼 미터이고, 작에 대한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이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얘는 이 막대자석이 만드는 요때에 대해서에 대한 자기장. 자, 뉴턴 퍼 웨버는 요건 뭐냐면요.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에 대한 단위이고, 요거는요. 자, 요거는 전류가 흐르면은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그런 형태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자석이 만드는, 자, 여기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 뭐냐? 얘가 자, 기자력을 여러분 뭘로 나눠준다고요? 거리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얘가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다. 그래서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닥치고 패밀리처럼 오늘은 예, 단위를 좀 차분하게 예,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여줄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거 물어봐요. 자, 얘가 지금 투자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뮤죠, 뮤. 그죠? 그죠? 네. 예. 그런데요, 얘가 투자율인데요. 진공 투자율과 비투자율이 있습니다. 자, 갈게요. 아래 청자가 하나도 없는 거는 전체 투자율이고, 이거는 아래 청자가 없을 때는요. 자, 이거는 뭐다? 얘가 진공 투자율, 그죠? 자, 진공 투자율과 비투자율에 대한 곱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진공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예요. 자, 비투자율을 물질마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 그죠? 자, 진공에 대한 비투자율도 1이고, 그 다음에 자 공기에 대한 비투자율도 1이죠. 그죠? 자, 그런데 철심에 대한 비투자율, 예를 들어서 철심에 대한 비투자율은 500에서 1000 사이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런 비투자율에 대한 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상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투자율에 대한 단위를 물어보면은 상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율에 대한 단위를 물어봐도 헬리퍼 미터이고요. 진공 투자율에 대한 단위를 물어봐도 헬리퍼 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하여튼 이 관련도 기출문제 나올 만한 거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요거 보실게요. 요거요.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얘를 뭐라고 읽어요? 얘를요? 헬리죠. 어? 헬리죠. 제가 원래 이 공과 계통에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아버지 영향으로. 마지막 깁스를 지은 작가가 오헬리죠. 그죠? 헬리죠, 그죠? 네, 마지막 깁스. 자, 여러분 이 헬리와 똑같은 단위가 뭐냐고 물어봐요. 자, 요거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똑같이 했었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저거 아직 안 했습니다. 요 L은 자, 여러분 세종대왕 한글 창제하셨죠? 자, 이 사람이 아니라 자, 국어 시간에는 이 세종대왕에 대한 것을 부각할 때는 훈민정음 창제를 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역사 시간에는 훈민정음 창제보다는 조선정기에 막 권력 다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쫙 나오죠.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각시킨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인덕턴스는 뭐예요? 요 길이분의 뮤의 SN에 대한 작업은 많이는 안 했지만, 자, 여기서 평균 길이분의 요거는요, 자, 코일에 가면 건수의 제곱이고요. S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고, 요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투자율이죠. 근데 재료가 똑같은 인덕턴스를 할지라도 마치 똑같은 세종대왕이 역사 시간에 부각시켰을 때는 조선 정기에 대한 권력 다툼이라고 보는 거고, 국어 시간에는 훈민정음 창제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자, 다른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자, 이거는요, 자, 여기서 가보실게요. 자, 유기 기전력 L은 마이너스의 dt분의 di다라고 하는, 자, 어때요? 자, 여기서 L은 됐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마이너스 값은 렌즈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유기전력이고, 자, 여러분 이거 유기전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건 아래 천자리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di분의 dt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자 di분의 dt를 곱해줘가지고요,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L은 유기전력 곱하기 자 di분의 dt 해갖고, 어차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L은 자, 유기전력 곱하기 자 전류분의 t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헬리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요 헬리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은 인덕턴스이지만, 여러분 요거 좀 볼게요. 유기기전력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요, 볼트이고요.
그리고 자 전류에 대한 단위는 암페어이고 초에 대한 단위는 세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암페어분의 볼트에 대한 세크 하니까 자 암페어분의 볼트를 우리 뭐로 한다고요? 옴 세크 이렇게 해갖고 와 시험 문제 여러분 너무 잘 나와요. 자 인덕턴스와 똑같은 단위는 뭐다? 옴 세크다라고 하는 거. 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예 그냥 구구단처럼 외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되게 부담 없이 들으시고 오실 때 마음대로 오셔도 가실 때 마음대로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괜찮아요. 예, 그냥 이 시간 조금만 예, 그냥 자, 그러니까 헨리에 대한 단위가 고유 단위가 뭐라고요? 자, 여기 인덕턴스에 대한 단위가 뭐라고요? 헨리인데 그거와 똑같은 단위로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음세크라고요. 이것에 대한 유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직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저는 요거 가지고 여기에 자 투자율인데 요거는 뭐다? 얘는 헨리인데 헨리 퍼 미터가 그러니까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투자율로 봤다면 요 인덕턴스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께 쭉 한번 풀어드릴 거고 오늘 요거를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인덕턴스에 대한 고유 단위는 뭐라고요? 헨리인데 그 헨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헨리가 오음세크다. 그래서 자 요거와 똑같은 등가인 단위를 물어본다고요. 객관식 시험을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헨리와 똑같은 단위가 뭐라고요? 오음세크라는 얘기입니다. 헨리와 똑같은 단위가 뭐다? 오음세크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교수님, 네? 투자가 개념이 뭐죠?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율이죠. 율은 알겠는데 투자가 뭐죠?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 주식 투자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마치 예,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금속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도선에서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하잖아요. 자석이 잘 흐를 수 있는 정도가 투자율이라고. 예. 그러니까 구리선에서 경동선이나 자, 요거 잠깐만요. 요거 좀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자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요거는 도전율이라는 것은 전기에 대한 흐름이 잘 이동할 수 있는 비율이잖아요. 예. 네. 전기에 대한 흐름, 전자에 대한 흐름, 전기 입자에 대한 이동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 얘는 고유저항의 역수예요. 고유저항에 대한 역수인데요. 자, 금속에서 자, 구리라고 하면은 보통 자, 연동선이 있고요. 연동선이 있고 뭐도 있냐면요. 경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선은 소고기 막 마블링 막 너무 잘 된 거 막 왜 그러시죠? 왜 오늘 안 웃으시네? 자, 마블링 잘 된 거 여러분 너무너무 야들야들한 거 얘가 연동선이에요.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드셨는데요? 맛있는 거. 순두. 초당정식 먹었어요. 초당정식. 너무 많이 먹어서. 자, 여러분, 자 연동선이라고 하는 거 58분의 5m예요. 마블링 잘 되는 거. 안 뻑뻑. 야들야들야들한 거. 경동선 지금 뻣뻣해. 얘는 뭐예요? 55분의 1 5m예요. 그만큼 고유저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흐름에 대한 정도를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다?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요. 자, 여기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에 대한 비투자율은 1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빠져나가는 것이 약한데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철가루 뿌려놓으면 훨씬 잘 간다. 철가루가 그 철가루 있잖아요. 철. 네. 그 철가루를 주변에서 잘 뿌려놓으면 여기서 여기로 훨씬 흐름에 대한 크게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투자율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속을 얼마나 그 공간을 잘 넘겨주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전율은 그 내부의 물질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투자율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에 공기만 있느냐 아니면은 철가루 뿌려놔가지고 공간에 대한 그 자속이 얼마나 잘 지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것이 비투자율 해가지고 진공투자율과 비투자율을 곱한 것이 투자율이다라고 보셔가지고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연구자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투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에 대한 도전율과 자기 회로에서에 대한 투자율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동시켜주는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투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죠. 아니 한자에는 사무칠 투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사무칠 투.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기 공간을 이렇게 잘해서 철가루를 뿌려놓으면은 그 사무치다를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철가루를 뿌려놓으면은 철가루에 대한 투자율이 500에서 1000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다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전기기 배우고 계시죠? 네. 전기기기. 자, 전기기기에 보면은 자 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기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자라고 하는 거 전기자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얘가 이제 공국이잖아요, 그죠? 공국인데 요 사이가 뭐냐면요, 바로 요 사이가 공국인데 여기가 자기회로입니다. 자기회로인데 이 공간에다가 그냥 공기만 놓여줬을 때하고요, 철가루 뿌려줬을 때하고는요, 요 사이에 자속에 대한 크기가 훨씬 잘 지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자의 성능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비투자율이 큰 철심을 뿌려놨을 때는 잘 가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회로 공간에 대한 통로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게끔 해줄 수가 있다. 예, 된 거죠, 그죠? 예. 갑자기 너무 진지하시니까 제가 이제 막 너무 부담이 가요. 네? 교수님 그러면 진공 투자와 빚 투자가 있잖아요. 네. 그 개념도 좀. 예. 자, 여러분 이거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서요, 얘가 진공 투자율은요, 자 4.48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의 헬리퍼미터죠. 이거는 1m당 전류를 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공간 중에서 담고 있는 L에 대한 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L 성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1m당 공기가 품고 있는 공기가 인덕탄스 성분처럼 동작해가지고 전류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담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m당 전류에 대한 흐름을 이동하지 못하고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얘는 뭐다?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펠로퍼미터거든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요. 공기가 진공 투자율과 진공 유전율을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좀 야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A라고 하는 여자와
B라고 하는 남자가 요 사이에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신체적인 접촉을 이루기 전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저런 돼 있다고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쇼트가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안 흐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적인 얘기기도 하고 실제 물리적인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형태고요. 자, 겨울철에 내가 이거 딱 잡죠? 정전기라죠? 맞아요. 정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담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담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흐르지 않게 해준다는 성분이에요. 진공 투자율과 진공 유전율이. 자, 지금 딸내미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전화를 했어요. 딸내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전화했는데 전화를 하면 속도가 가죠, 여러분? 자, 속도가 같습니다. 입실원제로 물제로분의 1 해가지고 여러분 진공제로가 얼마라고 입실은 얼마라고요? 요거란 얘기입니다. 진공투자 이거예요. 요것에 대한 역설 취해보면 루트 취하면 이거 얼마라고요? C 3 곱하기 18m/s라고 하는 1초에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전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간상에서 소비하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전때까지 딸내미한테 또는 저 아들한테 부산에 있는 신랑한테 전화를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소비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진공 유전율과 진공 투자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 기사에서 이런 단어들 그죠 여러분 요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건 얼마냐면요 36 파이 2분의 10 마이너스 9순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페로모미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골라내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워낙 전기 자기약을 1년 안에 전기기사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이제 전기전자공학과 2학년 군대 갔다 와서 편입했거든요. 저기 편입이란다. 복학했거든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수학 좀 막 나가요. 수학을 그거 안만 해봐. 나한테 다시 배울 거다. 전기기사에 나오는 내용하고 학문적으로 풀어가고 여러분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힘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자 개별적으로 단위 보시고 요 진공 유전율에 대한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진공 유전율에 대한 크기가 얼마냐 보기 중에 36 파이는 10 마이너스 9수 이거 골라는 쫙 비슷한 형태의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자 여러분 이거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유전율이잖아요. 그쵸? 이 유전율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실게요. 자 전파 속도예요. 전파 속도.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입실원 제로, 입실원 S, 뮤 제로, 뮤 S입니다. 자 여러분 얘가 지금 비유전율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진공 중에 공기 중에 비유전율 얼마라고요? 이겼었죠. 물은요 얼마였었어요? 물은요 79점 얼마 거의 80에 가까웠었어요. 자 옛날에는 통신기술이 굉장히 열악했을 때 옛날에는요 폭우가 오면은 전달이 잘 안 돼갖고 전화가 끊겼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비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80만큼 물에 대한 성분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실제 옛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자기야 끔찍히 사랑해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기야 끔찍 요것이 생각이 되고 요것이 사라지고 자기 끔찍해 권리우라고 하는 탤런트가 이씨마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나왔었어요. 옛날에 본인 애기였었을 때 어린이 다닐 때
핸드폰 이동통신에 대한 CF 광고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CDMA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끊겨지지 않고 이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폭우라든가 기상 악화가 돼도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파를 잘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능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뭐냐면 전기기사에 관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투자율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유전율에 대한 단위, 그리고 자기에 대한 단위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지는 전기기사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사산업계 합격하기 위해서 전기 자기약을 어떻게 하면 과락이 안 나고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교수님 그럼 비유전율, 비투자율하면 쉽게 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상수값이라고.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상수값이라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기자력의 단위는 뭐라고요? 암페어 턴이죠. 얘는 뭐라고요? 기전력에 대한 단위. 기전력에 대한 단위, 자속에 대한 단위, 점자극에 대한 단위, 자속에 대한 점자극에 대한 단위, 기자력에 대한 단위, 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자기 회로의 퍼미언스에 대응하는 전기 회로의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자기적인 역수는 퍼미언스다. 그러니까는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이어폰에 원래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음영 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퍼미언스에 대응하는 전기 회로는 뭐가 나온다? 얘는요, 컨덕턴스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은요, 조금 아까 그러니까 자기 회로하고 전기 회로에 대한 대응을 보실게요. 여러분, 보존율과 똑같은 거 뭐 있었어요? 투자율. 그죠? 예. 투자율.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진공 중에 정전계에서의 대한 S가 되는 것이고 정자계에서의 뭐예요?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응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에서에 대한 C가 되는 것이고 정자기에서에 대한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회로, 전기 회로 요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다? 자, 전기 회로. 자, 전기 회로라고 이렇게 있어요. 전기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회로에 대한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뭐가 있다? 정전계라고 하는 게 있고, 정전계가 있고 뭐다? 정자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 진짜 안 돼요. 여기서는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 대응 관계 해갖고 답은 2번이지만, 자, 2번이지만 얘는 참여할 수가 요 문제 보기에서 얘가 답으로 이렇게 깔짝될 수가 없어요. 왜요? 달라요. 얘네가 느끼고 있는 상태는 정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 대응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얘는 정전기와 정자기에 대한 관계이고, 엘라스탄스는 뭐냐면요. 얘는 뭐다? 정전 용량의 역수예요. 정전 용량의 역수이기 때문에 예. 그거 구별하시자고요. 자, 자기 회로의 퍼미언스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은 컨덕턴스.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에 해당하는 전기 회로 요소는 뭐예요? 전기 저항이에요. 이거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앞뒤 전후 사정을 안 보시면 어때요? 이게 뭔? 그쵸?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자, 자기 회로의 퍼미언스에 대응하는 전기 회로에 대한 요소는 얼마라고요? 컨덕턴스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기 회로의 전기 저항인 거기 때문에 전기 저항의 역수는 얼마라고요? 컨덕턴스라고. 이런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예. 자,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 관련되고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주 간단한데 헷갈리는 거. 자, 키스비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교점이 뭐라고요? 잔류자리, 그죠? 네, 잔류자리. 자, 요거는 뭐다? 평축과 만나는 교점이라고요. 여러분, 자, 전기자기하고요. 전기자기하고 유식문제가 있어요. 자, 유식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력으로 실제로 조상이 와서 내가 쓴 거에 답이 나라고 거 5문제만요. 정확하게 해두잖아요? 정확히 해두잖아요? 그러면 20문제를 5문제만 정확하게 해두시면 나머지 15문제를 한 번으로 찍어보세요. 절대로 과락 안 나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기 자기약은 필기 시험 문제에서 과락만 안 나고 딱 통과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만날 일 없어요. 전기 자기약. 그렇게 배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5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답을 이거는 출제위원 하나니까 와도 내가 쓰는 것이 답이야 라고 하는 5문제는 건져내시자고요. 나머지 15문제에 나머지 있는 것들을 여러분 3번 다 찍어보세요. 5문제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답이 3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 딱 찍어봐요. 한 번으로 딱 찍어보세요. 절대로 무슨 자기약 때문에 과락 안 나요. 진짜야, 진짜. 진짜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왔었을 때 그 대신에 쉬운 문제가 나오면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실게요. 강자성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와전류, 히드리시스, 고투자율 뭐라고요? 포화 특성.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죠. 1번이죠, 여러분. 그죠? 1번이죠. 예. 자, 어정쩡을 하지 마시자고요. 자, 어정쩡을 하지 마시자고요. 자, 보실게요. 강자성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기포 특성이 있다, 히든스 현상이 있다, 고투자율이다. 여러분, 자구가 존재한다. 네. 자, 답은 1번이죠. 맞죠? 그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자구의 노래 한번 부를게요. 박사님 깨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어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박사님,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자, 아이고. 그런 것도 싫어요. 네? 네, 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구가 존재하는 이유. 자구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전자의 자전현상입니다. 전부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예? 시험에 나와요. 예, 나와요. 보셨죠? 예. 자구의 현상, 자구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전자의 자전현상이에요. 나와요. 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자고요. 자, 이제 43분이에요. 자, 여기가 먼저 핵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핵인데 남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 2개가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그러면요, 자, 얘가 여러분 이 자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얘가 뭐라고? 얘가 자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요 A라고 하는 전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전자가 있는데 여러분 얘가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회전한다면 얘는 어떻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하고 얘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하고 상쇄돼서 자구가 발생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옆에 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되고
맞지? 잠깐만요. 얘가 지금 시계 방향. 네? 얘가 반시계 방향. 맞죠? 맞아. 얘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죠? 맞지. 예, 맞죠. 예, 반시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웃하는 요 옆에 이웃하는 이 자기력선에 대한 방향이 같이 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자전 현상이 뭐를 만들 수가 있다? 자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자구가 존재하는 거는 강자성체 내부에,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이웃하는 전자의 자전에 대한 방향이 뭐라고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물질은 뭐라고요? 같은 방향이니까 옆에 거 상쇄돼갖고 자꾸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자, 이거하고 얘가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 된다는, 이것이 강자성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나 똑같이 같은 방향이면 그거는 강자성체가 아니라고요. 그건 강자성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구,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자의 자전 현상이 이 자기력선에 대한 방향을 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방향 쪽으로 자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원자가 둘레를 공존하면서 내 스스로 자전하는 현상이 자전 현상인데, 이웃하는 전자에 대한 자기력선에 대한 방향이 같은 방향 되게끔 강자성체는 A라고 하는 전자와 B라고 하는 전자가 각각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자기력선에 대한 방향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자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구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